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시간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엊그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현이 돼가지고, 뭐 엄청 퍼졌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사실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갔고, 바이러스가 금방 네 끝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바이러스가 네 금방 끝나지 않고 네 계속해서 1년 동안 특세를 하고 있네요. 뭐 내년에도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여러분 그렇죠? 네 내년 1학기 때도 사실은 뭐 제 생각인데 제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음 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백신하고 치료제가 좀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네,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저도 마스크가 되게 답답하고 네, 마스크를 써보지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한 번도 살면서 마스크라는 것들을 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아이템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네, 뭐 지금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집 밖을 아예 안 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살고 있는데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네, 뭐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그 제가 기말고사가 다다다음 주죠. 제가 달력을 보니까 우리 학교 기말고사가 네, 15일부터네요. 그쵸? 15일부터인가요? 네, 15일부터 21일까지 기말고사네요.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럼 우리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우리 21일, 기말고사까지, 네, 3주네요. 3주.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고, 우리 기말고사 기간에는 저는 이제 수업을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3주 해가지고 저희 수업을 계속해서, 네, 할 예정이고요. 자, 기말고사는 뭐, 제가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한 끝쪽에도 제가 기말고사를 써놨는데, 네, 여러분이 혹시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기말고사를 일단 써놨고, 기말고사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목차도 사실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목차에 따라서 늘 얘기했듯이 뭐 여백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읽기 편한 이제 글씨가 네 글씨 크기가 10일에 불간격 180 맞추셔가지고요. 최대 5페이지 이내로 네 3페이지 이내 하셔도 되고요. 네 5페이지 이내로 네 제가 3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으실 게 많은 학생분들이 계시나 봐요.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뭐 적으실 게 많으신 분들은 5페이지 하셔도 되고요. 네, 여튼 최대 5페이지가 넘지 않는 네, 그 선에서 네,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저한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기 이 클래스에다가 기말고사 방을 또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기말고사 주 9주까지네요. 기말고사가 21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학교 달력을 보니까 기말고사 21일까지, 12월 2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21일까지, 그쵸? 네, 21일까지 성적을 좀 빨리 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일요일까지 12월 20일 일요일까지인데 네, 일요일 네, 자정까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성적 처리를 좀 빨리 해서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리고 여러분이 또 신나는 크리스마스 또 연말 또 신년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12월 20, 네, 12월 20까지 자정까지 12월 20 자정까지 네,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저번 시간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 심판 절차와 특별 심판 절차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일반 심판 절차를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자, 뭐 어디까지 했죠? 네, 재판부와 당사자, 대리인 해가지고 변호사 강제주의까지 했고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심판 청구와 심리를 보시면,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를 어떻게 하냐면, 자, 헌법재판소가 무엇인가, 뭔가 뭐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사법의 특성 중에 소극성이잖아요. 사법의 특성이 소극성이면 누군가가 어디에 뭐예요? 법원이나 어떤 재판소에다가 뭘 던져야 되죠? 어떤 사건을 심판해 달라고 어떤 뭐 청구서를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는 청구서를 던져야겠죠. 그렇죠? 네, 법원에는 뭐 제소를 하든지 뭐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이 시작이 되고 소송이 계속 중인 이런 상태를 이르려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하려면 청구서, 네, 헌법재판소에 이러이러한 것을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네, 청구인이 뭘 던지자면 청구서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는, 자, 법원에 제청서를 던지면 되겠죠,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어떤 청구서를 내야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자, 법원의 당사자가 뭐예요? 청구인이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죠.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제청서를, 네, 헌법재판소에다가 던지면 헌법재판소는 그 제청서를 기반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자,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서가 아니고 뭐예요?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하죠. 네. 탄핵의 대상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소출 의결을 하면 그 소추 의결서 정본이, 자, 위헌법률 심판에서 법원의 제청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네,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 청구서가 뭐냐? 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죠? 네. 물론 뭐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뭐 여러분이 하실 거지만, 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서, 네, 제청서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네, 재판을 하게 되어 있고, 자,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죠? 탄핵 심판은 처음에 어떻게 절차가 되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죠.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소추 의결서 정본, 이 소추 의결서 이 정본을 헌법재판소에다가 던지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뭐예요? 네, 재판을, 네,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뭐냐면, 네, 뭐 법원에서는 제청서 또는 국회에서는 소추 의결서 정본을 내면 되기 때문에 따로, 네, 청구서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뭐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려면 일단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이 청구서는 일단 서면주의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뭐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이렇게 기기가 좋아지고 멀티미디어 세상이라서, 네, 전자문서로도, 네,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네, 전자문서로 청구되는 그 청구서는, 자, 서면으로 제출된 청구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자문서로 내셔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가 아니면, 네,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사법의 특성 중에 소극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려면 누군가가 법원에 제소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개시가 되니까. 네, 똑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이 시작이 되려면 헌법재판소가 뭐죠? 뭘 받아야 돼요? 청구서를 받아야겠죠. 청구서. 네, 심판을 해달라. 이 청구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청구서는 서면이 원칙이고, 뭐 하지만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 이 전자문서로 청구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구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네,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서를 대신해서 법원이 뭘 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를, 네, 누구죠? 네,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고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이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 소추를 하잖아요. 소추. 네, 소추. 그래서 그 소추 의결서 정본. 네, 소추 의결서 사본이 아니고요. 네, 정본이죠, 정본. 여러분 사본, 등본, 정본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정본이 무엇인지, 예, 그렇죠? 한번, 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정본은 이제 그런 거죠. 원본을, 뭐죠? 원본을 복사하면 사본이죠. 그 그 사본에다가 공중의 효력을, 네, 부여를 하는 거죠. 공중 효력. 네, 공중의 효력을 부여해서 이게 정본이다라고 해서 정본을 찍는 거죠. 그게 정본이죠, 여러분. 등본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네, 원본, 사본, 등본. 등본은 원래 그 원본이 아니고 사본에다가 네, 공인인증만 하는 거죠. 인증만, 예, 인증을 하면 그게 등본이 되는 거죠. 자, 정본은 그 등본에다가 이제 정본이라는 도장을 찍으면 네, 정본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 소출결서 예, 정본을 네, 제출을 하면 네, 헌법재판이 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 재판장은 심판 청구가 이제 부적법하거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자,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네,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청구서를 내고 법원에 재청서를 내고 국회에서 수출 의결서를 냈는데 재판장이 봤는데 이 청구가 부적법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부적법하거나 네,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이해하시나요? 이게 심판 청구가 부적합한데 이거 보정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제 보정을 요구해서 다시 청구해라. 네, 이렇게 재판장의 이제 뭐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정 명령을 할 수 있는 보정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네, 보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 수업이 국가조직과 법질서고 네, 헌법소송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깊게는 네, 안 가고요. 네. 대충 이제 어떤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게 뭐다. 자, 이 정도까지만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네, 독립적으로 여러분 네,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또 로스쿨 지망하시는 분들은 네, 로스쿨 가서 네,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좀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개념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청구되면 자, 심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소송 계속이라고 하죠. 소송이 계속 중이다. 어디 어디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아직 소송이 개시가 돼서 종국으로 가기 전 그 단계, 전 단계를 우리는 소송 계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송 계속 중에 있다 그러면은 재판이 개시가 됐는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끝나지 않은 재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소송 계속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청구되면 뭐죠? 심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조국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하잖아요. 종국 결정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송 개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송 개석. 자, 이 소송 계속이 발생하면 이 소송 계속의 효과로 뭐가 금지가 되냐면 네, 중복재소. 죄송합니다. 중속이 아니고요. 중복재소죠. 네, 중복재소가 네, 금지되게 됩니다. 자, 이 소송 계속의 효과로 이 중복재소가 금지가 되고 자, 이 중복재소는 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이 중복금지가 됩니다. 뭐로요? 네, 소송 계속의 효과로 자, 중복으로 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건 금지가 된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어, 이제 이 헌법재판소 법인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을 할 때 제일 우선 준용하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법인데 이 헌법재판소 법에는 그러니까 청구를 일단 하고 취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네, 청구를 하고 나서 취하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취하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에서 이제 청구 취하의 허용 여부라든지 또는 그 요건과 절차 또는 어떤 취하의 어떤 그 효과에 관해서는 이제 논란이 네, 있을 수 있고 이제 논란이 있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라든지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 민사소송법 소취하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이제 그 준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그 헌법소원 심판, 네, 헌법소원 심판과 권한쟁의
이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는 자, 민사소송법의 소치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헌법소원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요. 네. 자, 헌법소원 심판은 당연히 청구인이 있죠. 진짜 생각해보면, 자, 헌법소원 심판에는 청구인이 있죠. 헌법소원 심판. 그렇죠. 권한쟁의도 이걸 청구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구인이 명확하죠. 하지만 뭐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뭐 탄핵 심판은 뭐 국회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청구인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특정하기가. 그렇죠. 물론 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뭐 나가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회도 마찬가지로 뭐 그죠 뭐 국회 뭐에서 뭐 특정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 특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통국 취하를 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를 보면 헌법소원 심판과 권한쟁의인데 자, 이 권한쟁의하고 헌법소원 심판은 특정 그 청구인을 특정하기가 비교적 다른 뭐죠? 심판의 종류보다는 다른 종류의 심판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소원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어떤 소치하 규정들이 준용을 해서 원칙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된다고 보고 있고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신 이제 청구치하는 허용하되 그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이 취하에 동의하였거나 그쵸? 피청구인이 그 취하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동의 간주 네. 동의 간주가 되면 이제 청구 취하는 이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심판 절차는 종료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청구인이 청구 취하를 하고 그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뭐 이 소취하를 뭐 동의하였거나 청구 취하를 동의하였거나 또는 동의를 했으리라고 간주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 당연히 뭐죠? 이 심판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청구 취하에 대해서는 따로 적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그 빈 여백에다가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죠, 심리. 자, 심리라는 건 뭐냐면 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이걸 재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심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라는 결국 종국 결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 뭐죠? 이 재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죠. 소송 자료 수집의 전 과정. 네. 이 종국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 자료 수집의 전 과정. 그렇죠. 네. 이 사건, 이 재판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이런 소송의 어떤 자료 수집의 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라는 게. 음, 이해하시나요? 자, 구두변론 또는 서면 심리로 할 수 있죠. 네. 심리는 자료 수집하는 과정인데 종국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전 과정이 심리죠. 이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심리. 이제 청구서가 이제 제출이 되고 나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심리라는 거죠. 이 심리할 때는 당연히 구두변론도 가능하고 서면 심리도 가능하죠.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또는 말로써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면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예,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아요, 사실은. 보시면 위헌법률 심판과 그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가 1년에 다루는 사건 중에 거의 90% 이상 그보다 더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이. 그래서 이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은 다 많기도 많고 그다음에 그 심판의 특성, 법률의 위헌 여부, 법률의 위헌 여부를 구하고 또는 헌법소원,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다 이 심판의 특성상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자,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어떤 특성상
자,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심리를 해요. 네, 필요하면 근데 구두 변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면 심리가 일단 원칙이고, 자, 탄핵 심판. 자,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의 심리는 구도 변론에 의한다. 그렇죠. 탄핵이면 뭔가 왔다 갔다 뭐 하는 거죠. 뭐 내가 왜 탄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변론. 또는 정당 해산 심판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위원이라고 뭐 이렇게 어 특정이 된 어떤 정당이 뭐 해산할 때는 그 정당인들이 와서 아, 우리 위원정당 아닌데 왜 위원정당이라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그 글보다는 말로써 그렇게 어 다툼이 되겠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각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 이렇게 해서 권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어떤 서면보다는, 자, 구두로서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내가 왜 탄핵이냐, 그리고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위헌정당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말로써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탄핵 심판이라든지 정당 해산 심판 또는 이 권한쟁의 심판의 심리는, 자, 구두변론, 이 구두변론이, 네, 원칙이다. 네. 그렇다고 뭐 서면 심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헌법리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이 뭐죠? 네, 뭐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재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법률의 이연 여부라든지 일단 헌법소원이 되게 많이 이제 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서면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면 심리가 원칙인데, 더 필요할 때에는, 네, 재판관이 뭐죠? 부르죠. 재판장이, 네, 불러서 얘기해라 해서 구두 변론도 할 수 있다. 네, 이건 원칙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네, 이런 걸, 네, 저기 명심? 네, 명심하면 또 그렇죠. 옛날 명심해라 하면 어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일단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구두별로 할 수 있다. 원래 이제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뭔가 말로서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이 구두 변론에 의한구나. 그렇다고 해서 서면 심리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필요하면 서면 심리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평의를 볼까요? 평의. 자, 평의는 뭐냐면 다 이렇게 심리를 해요.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자, 일반 심판 절차는 몇 명 이상 모이면 재판이 가능하죠. 총 9명 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이죠. 헌법재판소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이고, 자, 이 9명 중에 몇 명 이상이 모이면 되냐면 7명, 그렇죠. 7인이죠. 자, 7인 이상 모이면 재판을 개시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끼리 그 심리에 참여한 그 재판관, 그 재판에 참여한 그 재판관들끼리, 네, 의견이 분분해요. 네, 의견이 너무 분분해. 의견이 뭐 엄청 뭐 중구난방이에요. 자, 이럴 때 뭘 하냐면 평의를 하죠. 물론 그럴 때만 평의를 하는 게 아니고 늘 평의를 해요. 네, 평의를 하는데, 자, 이 평의가 뭐냐면, 자, 재판관들은 심리의 최종 단계, 그렇죠? 심리를 다 하고 나서, 자, 이 재판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자기네들이 머리를 맞대는 거죠. 네, 재판에 참여한 그 재판관들이, 야, 이거 우리 어떻게 결정되냐,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합의하고, 뭐예요? 타협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합의하고 타협하고 뭐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뭐 설득하고 해가지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네, 평의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들은 심리 최종 단계에서 어떤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합의하고 그다음에 표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표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이제 평의라고 하죠. 자, 평의는, 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평의가 공개돼 버리면 어떤 재판관이 어떤 얘기하고 어떤 재판관이 어떤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에게 이런 성향이 있고 저 재판관에게 저런 성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의는, 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즉, 재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자, 재판부 심리정수는 7인이죠. 그렇죠. 네. 당연하겠죠, 여러분. 네. 재판부의 심리 정족수는 7인. 이 7인 이상이 모이면 재판이 개시가 되고 심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 정족수는 뭐예요?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그렇죠. 7인이면 4명, 8인이면 과반수니까 8인 몇 명이에요? 5명 돼야 되나요? 그렇죠. 9인이면 5명이네요. 그렇죠. 네. 자, 결정 정수는 관여한 재판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일반 심판 절차에서 자, 재판부의 심리 정족수는 7인, 그렇죠? 7인 이상 모이면 심리가 시작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결정 정족수는 뭐죠? 심리 일을 하기 위해서 7인 이상, 그래, 7인 이상 모였고, 결정 정수는 몇 명이 모이든 그 모인 재판관의 과반수죠, 과반수. 네, 과반수가 넘으면 뭐예요? 음, 과반수가 모이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신 이제 어떤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잘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위헌법률 심판은 헌가 사건이죠. 탄핵 심판은 헌나.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헌가 사건이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헌마, 헌바, 헌마죠. 가나다라 마바죠. 자, 헌마나 헌바를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자, 여기 권한쟁에 빠졌죠. 네. 이 심판, 자,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는 일단 예외고요. 네, 권한쟁의는 안 들어가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어떤 법률의 해석이나 작용에 관해 자,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전에 했던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또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판시한 그런 헌법의 어떤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즉, 재판관 6인의 가중된 결정 정족수가 필요한데,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특별 심판 절차에서의 어떤 결정 정족수입니다, 여러분. 일반 심판 절차에서는 일단 7명 이상이 모이면 재판이 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네, 결정이 되는데, 자, 특별 심판 절차, 즉 권한쟁의를 제외한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했던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서 기존에 결정했던 그런 의견과 달리 결정할 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 가중된 의견 정도수, 즉 재판관 9명 중에 6인 이상의 뭐예요? 결정이 필요하다.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바로 특별 심판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의결 정독수입니다, 여러분. 일반은 그냥 7명 이상 모여서 관여한 재판관의 반인데, 자, 특별 심판 절차는 무조건 뭐죠? 9명 중에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네,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가중된 결정 정독수, 즉 특별 심판 절차에서 필요한 네, 결정 정독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반 심판 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반 심판 절차에서는 자, 뭐죠? 심리 정도수는 7인, 그죠? 7인 이상. 그다음에 결정 정도수는 관여한 재판관의 네, 과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네, 2차 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